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부입니다. 19년 12월 셋째 주 주요 뉴스와 투자 내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5일, 12월 15일에 미중 무역 관세 부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이틀 전인 13일에 미중 양국이 드디어 1차 스몰딜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이 농업과 제조, 에너지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2천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스몰딜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뭐 해석을 하기에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중국이 미국에게 졌다. 네, 또는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휴전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 증시를 이어가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각기 다른 해석들은 둘째 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한 발짝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은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뉴스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다른 그 뭐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 부분 올라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증시 얘기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죠. 3대 지수, 바로 S&P 500, 그리고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연내 한 3,300포인트까지도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3일 발표 이후 불과 뭐 5일 만에 100포인트 가량이 훨씬 더 훌쩍 상승을 하면서 아마 정말 제 예상과 맞으면 좋겠지만 3,300포인트도 어렵지 않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자체가 경감이 된 부분, 그리고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어떤 이슈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원래 올랐어야 할 그 지수들이 움츠려 있다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갑자기, 점핑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호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맺은 북미 무역 합의,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는 많았는데 가장 큰 열쇠였던 이 미중 무역 합의가 원활하게 아주 말끔하게 해소되는 바람에 그 모여있던 호재들이 한 번에 점핑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일에 미중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올해 마지막 FOMC죠. 네, 12월 11일에 현행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뭐 올해만 해도 벌써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초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에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조사한 투자은행들 약 89곳의 투자은행에서 역시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동결이다라고 100% 모두 89곳 모두 예측을 한 만큼 현재 미국의 경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페드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기준금리 동결이 사실상 불확실성이 컸을 때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무역 전쟁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동결됐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뭐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다행인 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최고가 마감 그리고
이제 페드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동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뉴스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미 대선인데요. 미 대선은 내년 2020년 11월 3일에 실시가 됩니다. 네, 당연히 공화당 대표로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표로는 현재 이제 경선을 치러서 이제 대표자가 선정이 될 텐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프라이머리에 후보 이름을 올리고 재선 승리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선, 미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대선 승리로 정권이 바뀔 시, 정권이 교체될 시에는 2021년, 내후년이죠. 2021년 S&P 500 지수의 순이익을 약 12%나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순이익을 12%나 낮춰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미 증시에 상당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기간이 있는데, 바로 3월 3일인 프라이머리, 그리고 7월 13일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회의. 이때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빅 이벤트죠. 바로 11월 3일 대선입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크게 이 빅 이벤트와 관련된 조심해야 할, 그리고 좀 신경을 써야 할 날짜가 벌써 새 날짜가 나왔는데, 이런 레포트, 이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도 특히나 저 앞뒤로,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씩은, 좀 더 투자에 신중하고, 그리고 흐름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년 12월 18일, 네, 오늘이죠. 오늘 기준의, 미스터 부의 계좌입니다. 계좌 현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골드만삭스의 레포트,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추가로 그 제 계좌의 해지를 위해서 TLT죠. 바로 미국 장기 채권 ETF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 20주를 매수하였고, 매수 평단가는 137.6불에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그 경기 흐름이 좋을 때라서 다른 부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애플을 추가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때인데, 아무래도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7월, 11월, 이렇게 3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그 빅 이벤트에 관련된, 해지를 하고자, 예, 채권을 추가로 매입을 했고,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달 부와 일정 비율로 섞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채권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크게 변수가 없는 이상, 채권에서의 수익보다는 채권은 그냥 해지용으로, 네, 해지용으로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자 미스터부의 계좌는 총 16만 3,300불가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스터부의 계좌는 보시면 15만 6,800불이었는데 대략 한 6,500불가량? 네, 6,500불가량 일주일 사이에 증가를 했고, 그 증가한 것 중에 추가 매수가 있어서 증가한 부분이 약 2,800불가량입니다. 네, 2,800불가량은 추가 매수로 인해서 증가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3,800불, 3,700불가량은 보시면 부가 대략 지난주 대비 5달러, 주당 5달러가량이 증가를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주당 12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 역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3,800불 가량이라는 추가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좀 더 호재가 있어서 3,300포인트까지 간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애플 모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미스터부의 실제 계좌 그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지난주죠. 12월 11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자 계좌인데요.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지난주는 27.97%, 그리고 이번 주는 오히려 소폭 떨어진 27.71%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미스터 부는 뭐 일주일가량 약 3,800불가량의 그 수익이 있었는데, 수익 금액과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인데요. 일주일 전 환율은 원달러당 약 1188원 정도였습니다. 1188원이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그 무역협상,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1165원. 무려 23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미스터부의 계좌는 달러 보유고까지 하면 약 19만 불가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만 불이 23원이 평가가 낮아지면서 약 환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400만 원 가량. 네. 400만 원 가량의 환차손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원화로 계산이 됐을 때 손해로 발생된 것처럼 표시가 되기 때문에 평가액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달러 보유고 자체는 실제로 증가를 했고, 나중에 혹시 환율이 올라간다면 아마 그 환차 이익은 발생을 해서 추가로 기간 수익률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오늘의 부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부로 또 만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